안녕하세요. 예술적인 골 감각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킥오프 순간을 만들어낸 스포츠 스타들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는 축구 전문 채널 킥오프입니다. 오늘은 2년 연속 칠레의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이끈 알렉시스 산체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시스는 세계 최고의 선수다. 훈련장에서 그를 상대할 때마다 마치 그가 짐승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계속해서 뛰고 어느 곳에서나 있다. 그를 상대하는 수비수는 최악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아스널의 레프트백 키어런 깁스는 동료인 알렉시스 산체스에 대해 이와 같이 극찬한 바 있는데요. 당시 아스널은 산체스와 웨질이 부상을 당할 경우 대체 자원이 없을 정도로 두 선수의 역량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던 팀이었습니다. 당시 첼시의 감독이었던 레이 윌킨스는 자신이 아스널의 감독이며 웨질과 산체스 중 한 명만 보유할 수 있다면 산체스와 함께할 것이라 밝힌 바 있죠. 웨질이 환상적인 터치 기술을 갖고 있지만 강한 팀을 상대할 때는 종종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체스가 단신이었음에도 이처럼 세계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수한 밸런스와 강인함에 더해 빠른 스피드와 파괴적인 드리블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산체스는 윙어뿐만 아니라 세컨드 스트라이커, 중앙 공격수까지도 거뜬히 수행해냈습니다. 좋은 킥력 덕분에 크로스와 패스의 정확도는 물론 골 결정력까지도 뛰어났죠. 웨질을 능가할 만큼 많은 활동량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팬들은 오히려 산체스가 더 미친듯이 뛰어다닌다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활약상이 돋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는 수비가 아님에도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압박하고 빈 공간을 찾아다니며 절호의 기회를 곧잘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무작정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메시와 호날두처럼 신계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 단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워낙 오른발에만 의존하다 보니 월드클래스 풀백을 상대로 왼쪽에서 뛰는 경우에는 패턴이 쉽게 읽혀 드리블이 막히는 경우가 잦았죠. 게다가 왼쪽에서 뛰는 경우에는 왼발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슛과 패스로 이어지는 과정이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제로투 프리롤로 뛸 때 그의 단점이 상쇄되었기에 아스널이나 국가대표팀에서는 윙어보다는 폴스 9이나 세컨드 스트라이커로서 더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죠. 또한 그는 공을 너무 오래 소유하다 보니 압박 순간 턴오버를 하다가 공을 뺏기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심지어 한 경기에만 40번 가까이 턴오버를 기록한 적이 있었죠.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크랙으로 기회를 만들기보다 경기력 저하로 인해 답답한 모습을 보여준 적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멀리 떨어진 팀원을 향해 로빙 스루 패스를 날리는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결국 공이 상대 수비수들에게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팬들은 75% 수준의 패스 성공률을 보이는 산체스가 로빙 패스를 남발할 때마다 이렇게 묘사하기로 했죠. 또 국자 띄운다. 알렉시스 산체스는 1988년 12월 19일 칠레 토코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미의 많은 축구 선수들처럼 산체스도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는데요. 아버지가 어린 시절 가출해버렸기 때문에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삼형제가 같이 살았습니다. 당시 외삼촌의 도움으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죠. 사정이 이러다 보니 산체스는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광부로 일하면서 동전 몇 개를 받기 위해 묘기를 부리기도 하고 세차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는 어머니에게 올해의 선수상을 받는 축구 선수가 돼서 내가 우리 집을 구할 거야 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창문이 깨질까봐 집 앞 길거리에서는 축구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지역 유스팀인 포브렐로아에서 본격적으로 축구를 배우기 시작한 산체스는 2006년 남미 지역 유망주를 물색하던 우디네세의 눈에 띄게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우디네세에서 뛰지는 않고 칠레의 빅클럽인 콜로콜로에 임대되죠. 이곳에서 1년 동안 32경기에 출전해 5골을 넣었고 이듬해에는 아르헨티나의 리버플레이트로 임대되어 23경기에 출장해 4골을 넣으며 가능성을 보였죠. 2008-2009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우디네세 칼초에서 뛰게 된 산체스는 9월 14일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고 10월 9일 레체와의 경기에서 리그 데뷔골을 기록합니다. 중도의 슬럼프를 겪은 탓으로 첫 시즌 성적은 43경기 3골 2어시스트에 그쳤죠.
그러나 09-10 시즌부터 안토니오 디 나탈레와 손발을 맞춘 산체스는 코파 이탈리아 로마와의 경기에서 첫 리그컵 골을 터뜨립니다. 해당 시즌에는 36경기 6골 3어시스트로 준수한 기록을 남기죠. 이후 2010-11 시즌에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수행하며 맹활약을 펼치는데요. 팔레르모와의 경기에서는 혼자 4골을 넣기도 합니다. 또한 나탈레와 39골을 합작하며 세리에 A 최고의 듀오로 등극하죠. 해당 시즌 33경기 12골 6어시스트로 세리에 A 최다 MOM을 기록한 그는 2011년 최고의 유망주로 선정됩니다. 이와 같은 활약을 펼친 산체스에게 빅클럽의 러브콜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첼시,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 등이 그를 노렸으나 산체스는 2,600만 유로의 이적료에 오랜 수건이었던 바르셀로나와 계약하게 됩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에서 뛴 사상 최초의 칠레 선수가 되죠. 2011-12 시즌 산체스는 다비드 비아, 페드로 로드리게스 등이 있었던 바르셀로나에서도 엘 클라시코의 주전으로 출전하며 무난히 데뷔전을 치릅니다. 하지만 마르셀로의 태클에 부상을 당해 2주간 쉰 뒤 비아레알과의 개막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며 팀의 5대0 대승에 기여하죠. 그러나 라리가 3라운드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 또다시 부상을 당해 2달간 아웃되고 맙니다. 부상 복귀 후 산체스는 11월 29일 라요 바예카노와의 홈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고 12월 3일 레반테전에서도 후반전 한 골을 기록했으며 12월 10일 엘 클라시코 원정에서는 동점골을 터뜨려 팀의 승리에 기여하죠. 이듬해 1월 15일 베티스전에서도 한 골을 넣으며 기분 좋게 새해를 시작한 그는 2월 14일 챔피언스리그 16강 레버쿠젠 원정에서 선제골과 결승골을 터뜨리며 8강 진출에 주역이 됩니다. 이어 33라운드 헤타페와의 경기에서도 다시 한번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죠. 하지만 35라운드에서 호날두가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1대2로 패하면서 리그 우승에는 실패합니다. 해당 시즌에는 리그 25경기에 출장해 12골 5도움을 기록했는데 여전히 잔부상에 시달리던 한 해였지만 밥값은 했다는 평을 받았죠. 2012-13 시즌에는 골 결정력에 문제를 보이며 팀 전체가 메시에 의존했습니다. 쉽게 말해 메시로부터 패스를 받을 때까지는 월드클래스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마지막 순간 슈팅이 골대를 벗어나는 일이 다반사였죠. 이로 인해 산체스는 메시가 골을 넣기에 적합한 위치에 자리하지 않았음에도 무작정 패스해버리면서 메시에 의존하는 플레이에 치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시즌 리그 성적은 29경기 8골 9도움에 그쳤습니다. 어시스트가 골보다 많은 것이 바로 메시에게 열심히 패스한 덕분이었죠. 2013-14 시즌에는 메시 없이도 팀을 승리로 이끌 만큼 골 결정력이 되살아납니다. 레반테와의 개막전에서부터 선제골이 터뜨린 그는 4라운드 세비야전에서도 결승골이 터뜨리며 메시가 없을 땐 산체스가 왕이라는 신조어인 매업 산왕 드립이 탄생하기도 하죠. 8라운드 레알 바야돌리드전에서 멀티골로 팀의 승리를 이끌며 팀의 골잡이로 올라선 산체스는 10라운드 엘 클라시코 홈경기에서 디에고 로페스가 나온 것을 보자마자 로빙슛을 날려 결승골을 기록해 큰 화제를 모읍니다. 해당 시즌 산체스는 21골로 팀 내 득점 2위에 올랐으며 어시스트도 14개나 기록하며 바르셀로나의 새 시즌 중 커리어 하이를 기록합니다. 2014-15 시즌에는 바르셀로나가 거액의 이적료가 드는 수아레즈를 영입하면서 산체스를 내놓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아레즈를 팔았던 리버풀도 산체스의 눈독을 들였지만 산체스는 브라질 월드컵 조별 예선 기간에 한 발 빠르게 바르셀로나와 협상에 들어간 아스널로 이적하게 되죠. 아스널에서의 첫 시즌 초반 산체스는 공을 잡으면 템포가 죽으며 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패스해야 할 순간에도 공을 소유하거나 드리블하다가 뺏기는 상황을 자주 연출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비가람과 더불어 끈질긴 압박으로 기회를 창출해내면서 장점을 극대화시킵니다. 또한 전에 없던 화려한 드리블과 감각적인 플레이까지 살아나며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돋보이는 윙포워드로 떠오르죠. 아스널은 바르셀로나보다 산체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초반 적응기를 거치고 난 뒤에는 공수 양면에서 거침없는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168cm의 작은 키로 헤딩골을 넣는가 하면 경기 내내 쉬지 않고 뛰어다녀 부상에 대한 우려까지 나을 정도였죠.
해당 시즌 산체스는 52경기 25골 12도움으로 아게로와 아자르를 제치고 팬들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합니다. 2015-16 시즌에는 리그 초반 6경기 무득점에 그치며 주춤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14라운드 노리치 시티전에서 부상을 당해 3개월이나 아웃되고 마는데요. 이 여파로 인해 이후 몇 개월도 극심한 부진을 겪습니다. 벵거 감독의 무리한 기용으로 산체스의 체력 문제가 노출되었다는 평이 많았죠. 다행히 FA컵 32강 번리전에서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오른쪽으로 포지션을 옮기면서 예전의 기량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2016-17 시즌에는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부상을 당했지만 시즌 세 번째 경기인 와포드전에서 빠르게 복귀해 골키퍼와 수비를 제치는 감각적인 슛을 성공시킵니다. 6라운드 첼시전에서는 원톱으로 출전해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베스트 11에 선정되었고 2016년 10월 5일 프리미어리그 공식 선수 랭킹에서도 1위를 차지합니다. 14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는 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총 11골로 디에고 코스타와 함께 공동 득점 1위에 오릅니다. 22라운드 버니전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 파넨카킥으로 결승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죠. FA컵 4라운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는 후반 65분에 교체 출전하여 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5대0 대승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선발 출전해 1대5로 패배했고 도합 2대10으로 대패했지만 교체된 이후 벤치에서 웃고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이적설에 휩싸입니다. 2017-18 시즌 여름 내내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설이 나돌았지만 아스널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무산되고 말죠. 이후 계속 부진을 겪다가 윙어로 다시 돌아갔으며 새로 스트라이커를 맡은 라카제트가 득점을 하자 더 큰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12라운드에서 라카제트의 도움으로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살아난 산체스는 13라운드 번리전에서도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성공시킵니다. 이후 계속되는 부진 끝에 아스널은 메뉴와 협상에 들어갔고 산체스와 헤니크 미키타리안을 트레이드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죠. 산체스 또한 메뉴 측과 4년 6개월 주급 50만 파운드 계약에 합의하면서 1월 21일 캐링턴 훈련장에 도착해 메디컬 테스트를 받습니다. 1월 23일 산체스의 메뉴 이적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산체스는 오피셜 영상에서 피아노를 이용해 메뉴 공식 응원가 글로리 글로리맨 UTD를 연주합니다. 하지만 산체스는 메뉴에서 받은 첫 훈련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에이전트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아스널로 복귀할 수 없는지 물어보죠. 당시 에이전트는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산체스는 정말로 진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뛴 성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산체스는 FA컵 32강에서 안데레 레라의 추가골을 어시스트하며 MOM을 수상했고 26라운드 허더스필드전에서 PK 실축을 했지만 리바운드 볼을 골로 연결하며 메뉴 데뷔골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1대2 찬스도 놓치고 경기 내내 침묵하면서 전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도 한 경기에만 무려 42번의 패스 차단을 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리고 첼시와의 FA컵 결승에서 드리블 성공 0회에 그치며 0대1로 우승에 실패하죠. 산체스 이적 이전 메뉴의 최대 약점은 오른쪽 윙어였는데 스트라이커만 활용 가능한 산체스를 영입함으로써 미드필더 라인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팀 케미스트리가 붕괴되며 득보다는 실이 큰 영입이 된 것이죠. 그 결과 메뉴 데뷔 시즌 산체스의 리그 성적은 12경기 2골 3도움에 불과했습니다. 이듬해에도 산체스는 개막전인 레스터 시티전에서부터 어이없는 패스로 공격 기회를 날리는가 하면 시도 때도 없이 턴오버를 남발해 메뉴 팬들의 원성을 사죠. 6라운드 울버햄튼전이 1대1 무승부로 끝난 후 한 기자는 산체스를 7억원짜리 돈 먹는 하마 민폐 덩어리라는 혹평을 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산체스는 7라운드 웨스트햄전의 명단에서 제외되죠. 이후 챔피언스리그 발렌시아전에서는 선발로 나섰지만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 후반전에 교체 아웃됩니다. 31라운드 맨체스터 더비에서도 후반 교체되어 12분 동안 볼터치 1회라는 절망적인 수치를 보이며 먹튀 논란에 휩싸이죠. 해당 시즌 리그 성적은 20경기 1골 3도움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2019년 8월 29일 인테르나치오날레 밀라노로 산체스의 1년 임대 이적이 확정되며 맨유는 산체스 주급 일부를 부담하면서까지 그를 팀 밖으로 내쳤죠. 삼프도리아와의 세리에 A 6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장한 산체스는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깊은 태클로 넘어졌는데 다이빙으로 판단하여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후 A매치 기간 부상을 당하면서 3개월 정도 결장하게 되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리그가 재개되면서 산체스는 29라운드 브레시아전에서 한 골 2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이어진 32라운드 토리노전에서는 2어시스트를 33라운드 SPAL전에서는 한 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연승에 기여합니다. 이로써 시즌 재개 후 9경기 2골 7도움으로 알레한드로 고메즈와 함께 도움 공동 1위에 오르게 되죠. 게다가 공격 포인트는 9개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9개 다음으로 많은 수치를 달성합니다. 덕분에 산체스는 주급 삭감 조건으로 9월 6일 인터밀란으로 완전 이적하게 되죠. 2020-21 시즌에는 라우타로 루카쿠의 백업 역할을 하기 위해 후반 조커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A매치에서 돌아온 뒤 근육 부상이 발견되었고 팀 내 코로나19 확진자까지 발생하면서 스쿼드에 구멍이 생기게 되죠. 챔피언스 조별리그 1차전 미넨글라트바흐전에서 부상을 입은 산체스는 11일 휴식 후에 3차전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복귀합니다. 이후 리그 8라운드 토리노와의 경기에서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며 0대2로 지던 경기를 4대2로 뒤집은 주역으로 활약하죠. 이어진 9라운드 사수올로 원정에서도 선발 출전에 4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하며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11라운드 칼리아전 이후 내전근 부상이 발견되면서 3주나 팀 전력에서 이탈하게 되죠. 24라운드 제노아전에서는 후반전 득점에 성공했고 25라운드 파르마전에서는 멀티골을 넣으며 팀의 2대1 승리를 이끌어 AC 밀란과의 승점 격차를 6점까지 벌립니다. 이로써 34라운드 종료 후 인테르는 세리에 A 우승을 확정짓죠. 산체스는 국가대표팀으로서도 발군의 활약을 펼치는데요. 2007년 피파 U20 월드컵에 참가해 칠레의 3위에 기여한 그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디펜딩 챔피언인 무적함 대 스페인 침몰의 핵심 멤버로 활약합니다. 그리고 2015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결승전까지 올라가 승부차기를 파넨카 킥으로 성공시키며 칠레의 국제대회 첫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이듬해에도 산체스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대회 2연패를 이끌며 골든볼을 수상합니다.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누르고 산체스가 왕위에 오른 순간이었죠. 2017년 피파 컨페더레이션 컵에서는 독일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으며 칠레 국가대표팀 통산 최다 득점을 경신합니다. 이와 같은 실력 이외에도 산체스는 인품이 훌륭한 선수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축구로 꿈을 이루려는 유망주들을 위해 16만 파운드를 기부해 축구장을 건설했으며 휴가 때마다 고향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레플리카와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2015년 8월에는 고향이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자 직접 시장과 연락해 트럭 2대분의 구호물자를 보내주기로 했죠. 그럼 아스날 시절 아르센 벵거 감독이 남긴 산체스에 대한 평을 들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유럽 최고의 공격수를 논할 때 산체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산체스는 FA컵과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을 이끌었다. 산체스는 믿을 수 없는 투지와 높은 클래스를 동시에 지녔다. 이는 최고의 선수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평가받는 알렉시스 산체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킥오프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